안녕하세요. 오늘은 IBM 공통수학 복소수 단원부터 연립방정식 단원까지 대단원 문제를 통해서 이 중간고사 후반 부분을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6문제가 되고 1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의 조건은 a와 b가 자연수이고 1에서부터 x값이 3까지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일단 fx의 식을 보니까 이쪽 x의 제곱의 개수도 양수고 x의 개수도 양수이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이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되고 추계 방정식이 음수. 근데 주어져 있는 범위는 1에서 3까지를 그림을 그리는 거니 이 부분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최소값은 당연히 x값이 1에서 8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을 지나는 함수이고 주어진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2b가 8이 성립을 한다. 이때 a와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은 몇 가지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고 b가 1일 때 a의 값은 6이고 b가 2일 때 a의 값은 4고 b가 3일 때 a의 값은 2 이렇게 세 개의 순서상이 가능하다.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f2의 최대값은 2는 이 본식에 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4b가 되므로 ab를 더하고 4배를 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가 6이고 b가 1이면 두 개를 더하고 4배 하면 28, 28. 두 번째는 24, 세 번째는 20. 따라서 f2의 최대값은 28.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똑같은 정육면체 5개를 쌓은 입체 도형이 있고 건널비와 부피를 빼서 45가 되는 걸 이용해서 미지수 x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부피는 한 변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x 세제곱이 될 것이고 총 5개의 입체 도형이 있으니까 부피는 5x 세제곱이 되겠고 건널비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요 가려져 있는 이 부분으로 붙여 놓게 되면 총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거기다가 위에 하나가 올려져 있는 그 옆면 9, 10, 11, 12개 옆에 면은 12개가 되고 위아래에 있는 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다가 8이 끝이겠네요. 요 위에 있는 면이 이 밑으로 붙인 거니까 8개. 그래서 총 20개. 따라서 한 면의 면적은 x제곱이므로 전체 건널비는 20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널비하고 부피의 차 20x제곱 빼기 5x 세제곱이 45다. 그래서 이항을 하고 (5로) 약분을 하고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의 약수 1, 3, 9를 집어넣고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1을 넣으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니까 3을 넣었더니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9 0이 됩니다. 그래서 3으로 조립제법을 해봅니다. 네,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 2차식 x제곱 x 마이너스 3은 0, 3은 해가 하나 나왔고, 이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 근의 공식을 써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은 음수가 되니까 답이 안 되고, 플러스 루트 13,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13은 음수가 되니까 답은 안 되고, 플러스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 적합한 양수 x의 값은 총 두 개가 되고, 하나는 3, 또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이 두 개의 합을 계산하면 3번 2분의 7 플러스 루트 13,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함수와 두 개 2차 함수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 즉 해의 개수,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대한 얘기고, 판별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개 모두 판별식이 0이냐, 두 개 모두 판별식이 0보다 크냐, 두 개 모두 판별식이 0보다 작냐. 그래서 그 모두 두 개 모두 만족하는 게 같은 부분, 그걸 만족하는 정수 k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개의 판별식 모두 0이 되는 것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x와 x축하고 만나는 개수가 0인 경우, 즉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이 식에서의 이는 0의 판별식을 써봅니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므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번째, gx는 0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k는 3 또는 7. 따라서 위에 두 개가 f랑 g에서 계산한 두 판별식의 k 값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한 점에서 둘 다 동시에 만날 수는 없다. 두 번째,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모두 다 두 개일 때, 즉 판별식이 0보다 둘 다 클 때, 이것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클 때, 그러면 위의 2차 부등식에서 k 값은 밑에 2차 부등식에서 k의 범위는 (3에서 7). 그래서 위에 부등식과 밑에 부등식을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보고, 겹치는 부분은 3에서 7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가 성립을 할 것이고, 4, 5, 6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둘 다 x축이랑 만나지 않는 경우, 즉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2랑 k 값이 2 사이, 하나는 3보다 작고 7보다 큰 경우, 수직선에다가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보면 겹치는 부분이 마2에서 2 사이, 즉 여기도 마1, 0, 1 총 3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모든 정수의 k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4, 5, 6 해서 총 6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2차 부등식의
부등식이 들어가지 않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서 3번까지 세 번째 문제까지 해봤고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즉 또 판별식에 대한 얘기고 그냥 판별식을 바로 쓰면 됩니다. 왜냐면 이 식이 자체가 지금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바로 써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보고 이 식이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므로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2ab의 전체의 제곱이고 그럼 합차니까 앞의 식과 뒤의 식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시면 됩니다.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시면 되고 이 안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리고 또 각각의 가로 안에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마무리됩니다. 자, A, B, C는 현재 A, B, C는 세 변의 합이므로 세 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가로는 모두 다 양수입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가로는 A 더하기 B 두 변의 합, A 더하기 C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길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두 변의 합에서 나머지를 빼게 되면 둘 다 양수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로는 A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을 뺀 것이므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변보다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의 4개의 가로의 곱은 음수가 나오므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3차 방정식에서 특수한 형태 x세제곱 플러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주어져 있는 식을 오메가의 1차식으로 간단하게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3차식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이 오메가라는 허근은 이 2차식의 해이면서 동시에 이 3차식의 해니까 각각의 식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 3차와 2차식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좌변의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마이너스 1 자, 이때 4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 빼기 1을 대입할 수가 있고 오메가 세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오메가 4제곱은 이 오메가 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1 양변의 오메가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를 대입하시고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2오메가 마이너스 7 이때 A는 2, B는 마이너스 7의 값을 갖고 두 개의 값의 합은 마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연립 방정식에 대한 문제고 도형의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도형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고 지문도 길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처음엔 느낄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의 비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식을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생각보다 식을 세우게 되면 식을 세운 이후의 풀이는 쉬울 수 있으니 처음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문제 식을 적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쭉 읽어보니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4이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입니다. 그리고 DB는 B라고 되어 있고 AE가 8,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8이고 A부터 B까지가 4이므로 BE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DE, 즉 DE의 길이가 B 더하기 4, 이 길이는 A랑 같다는 첫 번째 식을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은 B 더하기 4가 A랑 같다. 식이 하나가 나왔고,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하나가 더 있으면 됩니다. 그게 넓이에 대한 식인데, 여기 정사각형 DEFG의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 될 것이고, A제곱은 삼각형 DBH의 넓이, 요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넓이, 밑변의 길이가 B, 좀 정리를 지워보고, 그러면 이 길이 대 2대 1대 루트 3에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루트 3b, DH가 루트 3b이므로 분홍색의 삼각형 DBH의 넓이는 2분의 1 루트 3b 곱하기 b, 정리해서 2분의 루트 3b제곱이 분홍색 삼각형의 면적이 되고, 그 넓이에 4 루트 3배, 즉 4 루트 3을 곱하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4 루트 3을 곱한 것보다 19만큼 크다. 식이, 두 번째 식이 작성이 됐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 약분하고 6b제곱 플러스 19가 a제곱. 우리는 a의 제곱을 구하고 a 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첫 번째 식에서 b는 a 빼기 4로 정리를 하고 b 자리에 a 빼기 4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2차 식이 작성이 되고, 이거를 정계를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5a 제곱 마이너스 48a 플러스 115는 0.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15는 23 곱하기 5 마이너스 5, 1, 25랑 23을 더하면 48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고, 5a 마이너스 23, a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a의 값은 5분의 23 또는 5, 총 두 개의 값이 나오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5분의 48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맞닥뜨렸을 때 6번 여섯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겁이 나고 지문이 길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천천히 지문에서 요구하는 식들을 써보다 보면 넓이나 길이에 대한 얘기들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간단한 식이 나오고, 단순하게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총 6문제의 두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대단원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직접 본인의 풀이와 이 영상과 비교하면서 중간고사를 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